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기기 그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기기는 크게 우리가 5개 파트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될 이거 먼저 잠깐 들어가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전기기기는 직류기 먼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그다음 유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반도체, 정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눠져 있고요. 아마 이론 강의가 제일 긴 것이 직류기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류기에 거의 모든 원리들이 다 숨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방법에 따라서 변압기를 먼저 강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책의 구성은 직류기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류기는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하나가 이제 직류 발전기를 다룰 것이고요. 직류 발전기, 하나가 직류 전동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이 발전기와 전동기는 그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발전기 하나만 알면 이제 전동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류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기기기라는 것이 뭘 배우는 것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전기기기는 그냥 크게 나누어서 이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변압기라는 파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류기 쪽, 그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들어가는 게 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발전기, 전동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발전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수력이나 화력이나 뭐 원자력도 있죠. 그것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 그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발전기라고 해서 여러분 꼭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런 커다란 그 사이즈가 큰 그런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단순히 자동차나 그런 데서도 우리 발전기는 전부 다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전기를 일으키는 그 기기, 발전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좀 더 이 에너지 관점에서 기술을 하면 이 발전기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다 그러면 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사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이걸 우리가 발전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구조는 완전히 같은데 이 전동기 우리가 흔히 모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동기는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장난감 같은 거 모터 보셨죠? 그죠? 조그만 배터리 연결하면 걔가 돌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내가 가하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내가 가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죠?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직류기 파트에서 우리가 왜 얘를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이 전기를 일으키는 기기긴 하나 이 전기의 종류가 직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그런 기기를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직류를 만드는 기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직류 전동기는 또 뭘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1.5V 배터리를 조그만 모터에다가 연결하면 돌잖아요. 그래서 1.5V처럼 이렇게 직류인 전원을 인가했을 때 그 모터가 동작하는 그런 모터를 우리가 직류 전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부터 이제 시작을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류 발전기 원리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자, 직류 발전기 원리다. 이 직류 발전기 원리가 바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걸로 이제 다 정의가 되는 거죠. 우리 전에 그 전자기 그 전기 이론 할 때 그 전자 파트에서 제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직류기를 배우는데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다시 그 지식을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니 이런 거죠. 여기 N극이 있어요. 이렇게 N극이. 그 다음에 이쪽에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N극에서 S극 쪽으로 어떻게 자석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석의 기운. 물론 이 기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국부적으로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자속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에 자기력선은 항상 이렇게 패곡선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기력선이니까 자석 밀도가 있을 거고 내가 그거를 B, 즉 자석 밀도를 한번 나타내 보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선이 여기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도선이 지금 어디 있는 거 하니? 여기 지금 원통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원통이 있고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도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이 원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원통은 이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통에다가 내가 이 도선을 여기다가 넣을 텐데 그 도선을 넣을 때 내가 여기다가 좀 도선이 잘 자리 잡게끔 이렇게 홈을 팔게요. 이렇게 홈을 이렇게 돼요. 홈을 파면 이 홈에다가 이제 도선을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도선을 이렇게 집어넣고 저 뒤로 해서 다시 앞으로 도선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도선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도선이 여기 있는 거고 이쪽 도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을 이렇게 감았다고 하면 저렇게 들어가서 저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이 도선을 움직일게요. 이 도선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여기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회전축이에요. 이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이 축을 중심으로 얘를 이렇게 움직일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누가 움직이게 합니까? 지금 발전기니까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얘를 누가 움직여요? 물이 움직이는 거죠. 물의 힘으로 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선에 그쵸? 전류가 생기는 거죠. 즉 기전력이 여기에 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도선이 여기에 있는 순간에는 이 도선은 어디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속도가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사실은 다 벡터니까 벡터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유도 기전력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서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경우고, 그렇죠?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경우죠. 정확히 이거랑 매칭시켜서 그리려면 요 도선이 지금 슬롯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만 요렇게,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요 도선은 올라가고 요 도선은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오른손 법칙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자속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요? 속도죠? 그러니까 자속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자속 이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도선이, 요 도선이 이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유기 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유기 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기 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유기 기전력을 보통 2로 나타내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자속은 이쪽인데 V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역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얘는 유기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선이 여기 지금 길이 L인 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길이 L인 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길이 L인 도선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그냥 요 두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고 그래서 도선을 이런 식으로 감아놓으면 요 도선에서 기전력 2가 6이 되고 또 요 도선에서 기전력 2가 6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기전력의 크기가 BLV sin 시타만큼의 기전력이 여기 6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B가 이 자속의 크기고 요 L이 요 길이고 그 다음에 V가 얘의 속도고 여기 세타가 있는데 이 세타는 뭐냐면 이 V와 B가 이루는 각이에요. 이 세타는 B와 이 V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도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에 유기기전력이 생기고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유기기전력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이제 돌리면은 이 V하고 얘가 지금 도선이 여기 있을 때는 V하고 B가 이렇게 되죠. B는 집 이 방향이고 V는 이 방향이라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지금 90도잖아요. 그런데 이 도선이 이제 돌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왔어요, 이제. 이 도선이 여기 오고 이 도선이 여기 왔어요. 그럼 이 도선이 여기 왔을 때는 V가 이 방향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B는 여전히 이 방향이죠. 근데 아까하고 비해서 세타가 어떻게 됐어요? 세타가 작아졌으니까 이 세타가 작아졌으니까 이 값이 좀 줄어들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도선이 여기다가 이제 여길로 딱 왔어요. 여길로. 그러면은 얘는 여길로 왔을 때는 얘 속도가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되겠죠? 이게 속도가 이제 이 방향이 될 거고 B도 그 방향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랬을 때 B하고 V 사이에 이루는 각이 0도가 되니까 얘가 여기 왔을 때는 기전력이 없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이제 조금 이따 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는 90도고 얘는 90도보다 좀 작고 얘는 0도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기전력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졌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유기되는 기전력이 형태가 이런 모습이에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이 여기 제일 큰 이 지점이 뭐가 돼요? 이 BLV라는 그렇죠?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사실 이런 세부적인 파트는 이 전기 기기에서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도선이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은 그렇죠? 결국 이런 식의 유기 기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직류입니까? 여기서 유기 기전력이 생기긴 생겼는데 얘가 지금 직류가 생겼어요? 아니죠. 아직 교류죠. 그러니까 이걸 직류가 생기게끔 여기다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되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냐면 이 도선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합을 시키면 얘가 이제 점점 직류가 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바로 여기 있다. 이 도선이 여기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길이 L인 이 도선에 이만큼의 유기 기전력이 생기게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면 이런 식의 교류가 일단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는지
좀 구조를 좀 봐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좀 지우고요. 우리가 다음 파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직류기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자, 이제 책도 참고하시면서 이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아까는 직류기의 원리를 설명을 했고, 이제는 이 직류기의 구조를 보면서 명칭도 알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기다 이제 참고적으로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그럴듯하게 실제 직류기는 여기 이 파트가 이 자석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원통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통에 도선이 이렇게 감겨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가 이제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S극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자석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쵸? 얘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얘가 만약 이렇게 돌면은 지금 이 순간은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순간은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자,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류기에서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부터 먼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계자가 뭐냐면 자속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즉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누가 자석을 만들어요? 당연히 이 자석이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데 실제 발전기는 진짜 자석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철에다가 뭘 감아놔요? 철에다가 도선을 감아 놓습니다. 그렇죠? 여기 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도선을 감아 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선을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이 도선을 감아 놓고 여기다가 내가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이제 N극, S극이라는, 즉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도록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 보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내줬다. 여긴 뭐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하면, 그렇죠? N극, S극 이런 쪽으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도록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석의 역할이 뭐냐면 이 발전기에서 이 자속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자를 보통 영어로 field라고 얘기하죠. field. 그렇죠?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 계자 전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자 전류를 나타낼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계자 전류라 그래서 여기다 보통 IF라는 이 첨자를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계자라는 것은 이 계자 철심하고,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계자 철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감는 코일, 이걸 계자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 용어 하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네요. 전기자. 이건 보통 에머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라는 첨자를 쓰게 되죠. 에머처.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다가 이렇게 A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전기자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얘를 돌렸을 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되는 그 부분 여기를 전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자 역시 여기 전기자 철심이 있고 여기다가 내가 아까 도체, 이 코일을 감아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전기자 코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전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얘기할 그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는 그죠? 이 맴돌이 전류 히스테리스 현상에 의한 철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는 만들 때 0.35에서 0.5mm 정도 규소 광판을 성층해서 제작한다라는 점도 그냥 읽어두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가끔 이제 기사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공무원 쪽에서 역시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얘 제작할 때 규소광판을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왜 규소광판을 성층해서 만드냐면 강판을 성층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얇은 놈들을 겹겹이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나중에 이거 할 텐데 히스테리시스 현상, 맴돌이 전류 이놈 때문에
철손이 생겨요.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정류자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아까 이 직류기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나오는 전류가 뭐였어요? 교류였죠. 직류가 아니고 교류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그걸 우리가 정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류자의 원리를 좀 잠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 먼저 하고요. 정류자가 됐으면 이제 전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브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할 때는 요 도선에서 전기가 생긴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걸 바깥으로 완전히 뺄 때는 이 정류자하고 브러시 두 개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 마저 합시다. 공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전기자하고 이 계자 사이의 요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조그만 그 모터라도 한번 띄워보면 이 공극이 굉장히 조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미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극도 그 발전기나 모터를 우리가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극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류자하고 브러시가 어떻게 생긴 건가 하는 것을 잠깐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뭐 책에는 없지만 잠깐 참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요 도선을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죠? 지금 요 도선은 지금 요 도선만, 여기 안에 있는 이 원통 철심은 제외하고 요 도선만 지금 제가 나타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지금 돌아간단 말이야. 지금 요런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 도선을 여기다 그리면 지금 한 요쯤 와 있겠네요. 이해가 되죠? 요쯤 와 있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를 지금 바깥으로 빼낼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도선이, 자, 여기 있어요. 요 도선이 지금 이렇게 돌아갈 때 아까 기전력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여기는 0이었지만, 자, 요 도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도선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자, 도선이 이렇게 갈 때는 어쨌든 기전력은 조금 아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도선이 여기 있다가 자, 삥 돌아서 여기 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이렇게 갈 때 여기 기전력은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크기가 여기 있을 때는 속도가 이렇고 여기 있을 때는 속도가 이렇고 여기 있을 때는 속도가 이렇다 그랬잖아요. 아까 유기 기전력의 이 크기라는 게 BLV 사인 세타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 세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0도인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여기 있으면 이제 V가 이렇게 되죠. 얘는 V가 이렇게 되고, 그럼 보세요. 이 V하고 이 사인 세타, 사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점점 커졌다가 최대가 되고 다시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도선이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전류를 뽑는다면, 기전력을 여기서 뽑는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류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다고요. 돼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아까 기전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는 기전력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직류입니다. 교류가 아니고 직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는 거 하니? 여기다가 요런 모양의, 그쵸? 자, 이거를 다시 내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요 두 측면을,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요렇게 표시를 할게요. 요렇게 어떤, 요런 놈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절연체를 하나 놔두고 여기는 절연물이 요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하나의 조그만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요 놈을 요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편은 또 요런 조각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 조각을 어디다가 붙여놓는 거니?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다 한 조각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 조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 요 놈이 지금 여기 붙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삥 돌잖아요. 돌아서 얘가 이리 갔을 때는 이놈이 이리 갔을 때는 사실은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놈이 절연돼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넘어갈 때는 자동적으로 이놈이 연결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플러스였고 마이너스가 나올 놈을 이 정류자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다시 여기도 플러스가 되게끔 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교류가 직류로 변환되도록 만들어 놓는 요 조그만 요 장치를 우리가 정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류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정류자에다가 여기다 브러쉬를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요렇게. 이 브러쉬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으면 실제로 전류를 끄집어내는 건 이 부분에서 전류를 끄집어 놓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원리가 이해되세요? 여기 브러쉬가 있고 여기 정류자가 있어요. 자, 이 정류자가 요게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붙어 있다고요.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는 요 놈이 계속 다 있잖아요. 요쪽 측면이 이 브러쉬에 계속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전류 보면 이렇게 이런 전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브러쉬가 보면 요 놈만 여기에 돼 있고 요 놈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 반대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돌고 나서 그렇죠?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브러쉬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돌면은 이제 요렇게도 돌아갈 거예요. 자, 어느 순간에는 얘가 요렇게도 돌아갈 거고 자, 어느 순간에는 얘가 요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돼요? 어느 순간에는 얘가 요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브러쉬는 이 그림에 의하면 항상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 양쪽에 있다고요. 양쪽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럼 얘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서 이 상태가 딱 될 때가 바로 여기라고요. 그럼 이제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요? 누가 여기 닿게 되죠? 넘어오면 이 반대편 놈이 여기 닿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브러쉬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항상 이 플러스 쪽에 이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장치. 이걸 우리가 정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 정류자가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교류가 직류가 되면서 브러쉬에서부터 전기를 인출해서 뽑아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류기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불만족스럽죠. 이거 지금 직류가 이게 뭐 울퉁불퉁한 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실제는 여러분 여기에 감겨져 있는 이 도선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도선 한 가닥이 감겨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도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자, 이것도 여러분 개념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도선 하나 놨어요. 자, 지금 얘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도선이 났고, 그럼 이 도선이 지금 돌아가면서 어떤 전류를 만들어요? 지금 이런 전류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유기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유기 기전력은 또한 전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전류라고도 얘기도 하고 유기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유기 기전력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선을 이렇게도 감아놓지만 요 옆에다가 도선 한 쌍을 또 요렇게도 감아놔요. 요렇게. 이 도선을 AA'이라는 한 도선으로 생각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BB'이라면 이런 도선을 하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감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또 감아놓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고 도선 한 가닥, 이고 도선 한 가닥, 이고 도선 한 가닥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돌아가면 지금 이놈들은 이쪽 편에 있는 요 도선들은 전부 다 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기가 되죠. 예? 얘는 기전력이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상 얘하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이 A는 B보다 좀 늦게 출발하고 이 C는 또 A보다 좀 늦게 출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하고 여기에서 만드는 이 그 기전력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렇죠. 위상차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나중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게끔 결속을 하면 얘네들이 이 기전력이 전부 다 더해지게끔 내가 결선을 하면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기전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을 많게 하면 할수록 위상차가 많은 여러 개의 파가 나올 텐데 그 파를 전부 다 합치게끔 얘네들을 결선하면 이해돼요? 결선하면 나중에 여기 요런 파가 돼요.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요 굴곡이 없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요런 아주 깨끗한 직류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 정류자의 수가 사실은 지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게 되는 거고 브러쉬도 필요에 의해서 결선에 따라서 이 브러쉬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직류기의 구조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직류기구나 하고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그 직류기의 구조에 좀 의존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기전력 파트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